자, 감염병, 코로나19와 회복력, 리질리언스, 자연생태계로부터의 유비, 제1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전대욱입니다. 근데 제목이 좀 어렵죠? 자연생태계로부터의 유비. 이 유비라는 것은 결국 자연생태계를 적절히 모방해서 우리가 사회생태계를 만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요즘 들어서 이제 이 사회과학이나 정책 분야에서도 생태계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예컨대 벤처 생태계, 지역경제 생태계, 사회적 경제 생태계, 특히 이제 정부의 정책 분야에서 이런 용어가 최근에 자주 등장해서 우리가 이미 익숙해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생태계란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제일 먼저 다양한 종과 개체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들이 어떤 관계망, 즉 먹이사슬이라는 것을 형성하는구나. 그럼 우리도 결국은 이런 지역산업 생태계나 무슨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그 안에 다양한 개체들이 있고 어떤 먹이사슬과 같은 관계망을 형성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망을 통해서 이제 외부의 충격이나 교란들을 최대한 흡수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만든다. 다시 말하면 개개인의 구성원들이 어떤 운명 공동체로서 한 명이 잘 되면 다 같이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다 같이 안 된다. 뭐 이런 이렇게 뭔가 좀 고도화된 시스템을 만든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생태계를 정책적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자연 생태계 개념을 적절히 카피해야 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 나름대로 좀 체계를 잡았는데 육하원 측에 의해서 좀 체계를 잡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정책 아젠다를 다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뭐 접근할 수 있는 단계적인 접근, 사고방식의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에 관한 것인데요. 누가 생태계의 구성원이 될 것이며 그들은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연 생태계를 보자면 자연의 개체들은 뭐 자기 생존을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의사결정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리고 이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자기가 태어나서 뭐 이렇게 무리를 통해서 혹은 뭐 부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자기가 이제 성체로 성장을 하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은 역량 강화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이제 성체가 됐다는 얘기는 이 생태계 내에서 이제 어떤 성공한 개체죠. 뭐 성숙한 개체가 됐다는 거는 자기가 이제 성공했다는 뜻인데 굉장한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약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이런 강인함이 있고 이렇게 강인한 주체들로 구성된 생태계는 사실은 각자의 먹이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 사회 생태계로 보자면 결국은 이 사회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굉장히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스마트해야 되고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를 만들 때 이런 구성원들을 잘 디파인하고 어떻게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제 자연 생태계에서는 뭐 목숨을 건 먹이 활동이라고 했는데 이 취미로 사냥을 하는 법이 없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뭐 예를 들자면 뭐 참새와 독수리가 있는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뭐 독수리가 참새를 그냥 한 입에 꿀꺽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참새도 뭐 자기 혼자 그냥 잡아먹혀 주세요라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고 최선을 다해서 저항하고 그리고 이제 강한 독수리를 상대하기 위해서 여러 마리의 참새가 연대를 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독수리는 참새를 꿀꺽 쉽게 하지 못하는데 뭐 하다못해 이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 자기 날개 근육이 좀 뭐 기스가 났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심지어 날지 못하게 된다면 자기가 바로 도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사냥을 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건 최선을 다한 생존의 행위죠.
그래서 결국 먹이 활동이라는 것이 대단히 이렇게 역량 있는 개체들 사이에서 굉장히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행위인데, 결국 뭐 생태계가 강인하다는 것은, 어떤 집단이 강인하다는 것은 뭐 개개인의 강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어찌됐건 이 강한 개체들을 키워내서 먹이사슬망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회복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 조건을 이 생태계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래야지만 이 관계망들이 복잡하게 얽혀지면서 이 회복력이 생기겠죠. 그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찾아주고 찾게 해주고 권한을 주고, 그런 과정에서 권한 위임도 필요하고, 그런 역할이나 권한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만드는 첫 번째 정책 아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정해야 되는데요. 뭐 예컨대 자연 생태계에서 불필요한 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염두에 두는 생태계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역량이 별 볼 일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이 여겨져도 그들에게 역할을 찾게 하고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책 아젠다는 이렇게 구성원들을 디파인했다면 그들에게 적절한 권한 부여와 역량 강화를 통해서 개체들을 이제 정의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 개체들이 조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 생태계에서는 사실은 비오톱이라는 개념이 일종의 이 생태계가 형성되는 공간들을 의미하죠. 우리 사회 경제계에서는 이제 보통 플랫폼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는데, 독립적이고 이제 스마트한 그런 개체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은 그냥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이 개체들의 관계망이 형성되고 거버넌스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공유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공유 경제를 얘기하는데, 공유 경제가 그냥 자원을 공유해서 효율적이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유하는 그 거버넌스 역량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건 뭐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를 통해서 이 관계망이 형성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회복력 있는 사회 경제적 생태계를 만드는 두 번째 조건 내지는 두 번째 정책 아젠다는 이 구성원들이 어울리고 거버넌스 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뭐 사회학자들, 뭐 예를 들면 뭐 브루디에 같은 분들이 뭐 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뭐 이런 얘기와 일맥상통하겠죠. 그럼 예컨대 뭐 옛날에는 그 1960년대, 70년대 뭐 가수들이 자기가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해서 이제 연예계에 데뷔를 하려면 결국은 어떤 플랫폼을 거쳐야 되냐면 이 레코드 회사라는 플랫폼을 거쳤어야 됐죠. 그래야지만 뭐 방송이나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플랫폼의 뭐랄까 이 조직적 역량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레코드 회사가 얼마나 영업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뭐 요즘 유튜브나 앱스토어 같은 것들은 이 개인의 역량을 바로 대중에게 액세스할 수 있는, 접근시킬 수 있는 이런 중요한 플랫폼이라는 측면에서 결국 생태계는 이 독립적이고 다양한 개체들이 서로 상호 관계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이런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앱스토어 같은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뭐 지속가능 발전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뭐 과거에는 에너지들이 큰 대기업들에 의해서 이제 공급이 독점됐는데, 오히려 스마트 그리드 같은 걸 통해서 이 소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업자들을, 시민 발전소들이 이걸 동시에 공급함으로써 에너지를 훨씬 더 공급과 수요와 공급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 플랫폼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이 스마트 그리드를 어떻게 만들고 이 개인의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가 중요한 정책 두 번째 아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정책 아젠다 내지는 세 번째 조건들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공생과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앞서서 이제 생태계 구성원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그들이 이제 관계망을 맺을 수 있는 하나의 공유 거버넌스 공간 내지는 이 플랫폼 내지는 어떤 장을 형성했다면 그 장 내에서 과연 그 구성원들은 어떤 관계망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순환, 뭔가 가치들을 순환시킬 수 있는 순환 관계망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자연 생태계의 먹이사슬이라는 것은 이제 시스템의 정체성을 유지시키고 시스템의 항상성을 담보하는 기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예컨대 이 먹이사슬이라는 것은 이제 에너지나 물질들을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는 행위들이죠. 그래서 에너지나 물질들이 계속 이 관계망을 통해서 순환하고 그것을 통해서 만약 일시적으로 외부에서 에너지원이 차단돼도 그것들을 이제 순환하고 이제 나눠 가짐으로써 이 충격들을 이제 흡수하는 일종의 회복력이 기제가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다양한 개체들이 이런 이 시스템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이 중요한 가치들, 예를 들면 뭐 사회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들을 이 관계망을 통해서 계속 순환시킴으로써 그것들을 확대 재생산시키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어떤 공생과 공존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이제 이해 당사자 통합이라는 구조입니다. 스테이크홀더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뭐 예를 들면 이제 먹이사슬을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약육강식이라는 게 있어요. 약육강식. 굉장히 우리는 무자비한 개념으로, 좀 나쁜 개념으로 이제 많이 이제 인식을 하는데, 뭐 사실 나쁜 개념이 맞죠. 왜냐하면 강한 사람이 뭐 약한 사람을 뭐 법도 없이, 뭐 자비도 없이, 윤리나 도덕도 없이 그냥 한 입에 꿀꺽, 뭐 이런 게 약육강식인데 어떻게 좋은 의미겠습니까만, 다만 이 해석은 이제 당하는 피식자의 입장에서만 본 것이죠. 근데 사실 생태계 구성인자들은 자세히 본다면 자기가 피식자이기도 하지만 포식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른 물질과 에너지를 다른 개체들한테 주기도 하지만 받기도 하는 거죠. 그거 주고받음으로써 그런 다양한 개체들이 서로 연결될 때 하나의 순환 체계가 만들어지는, 가치의 순환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 가치가 순환되려면 자기가 주기도 하지만 받기도 하는 이런 하나의 개체가 두 개의 이해 당사자를 통합할 수 있는 이런 통합 구조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뭐 예컨대 협동조합 같은 경우, 여기 코업이라고 썼지만 협동조합이죠. 이 협동조합 같은 경우들을 본다면 우리가 도시에서의 생협운동들은 확실히 그냥 도시의 소비자로만 머물 게 아니라 동시에 이걸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통합함으로써 훨씬 소비자에게들도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이면서 동시에 이 공급자를 좀 공급의 역할을 동시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일종의 이 도시 내에서 이 경제적 가치가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생산자 협동조합을 봐도 옛날에는 뭐 고용자 피고용자가 나눠져 있는 구조였는데, 뭐 우리사주라든가 아니면 뭐 직원들이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이제 통합된 구조가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내에서의 어떤 노동자로서의 어떤 필요한 것들과 이제 경영자로서의 필요한 것들을 이제 훨씬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이제 마을 기업으로 이것을, 마을 기업으로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마을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생태계, 뭐 옛날에 최인수 박사님이랑 연구하면서 같이 만들었던 구조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사실 지역 경제가 낙후되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은 뭐 자기가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점점 상실하고 어떤 소비자의 역할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 내에 있는 자금이 지역 외에 있는 생산자들에게 전부 이제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오는 거죠. 그럼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그냥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가 뭘 할까,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순환 경제 체계를 염두에 두고 결국 우리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이 우리가 거래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빠져나가는 자금들을
우리가 생산자의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죠. 예컨대 마을 기업을 세워서, 협동조합을 세워서 이 외부에서 반드시 조달해야 되는 것들을 내부 거래로 이제 바꿔서 이 돈이 내부에서 돌게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 이제 주민들은 생산자이자 이 마을 기업에 대한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뭐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외부의 경쟁자들보다 뭐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텐데, 이때 이들의 경쟁력은 이 통합된 구조죠. 그래서 스스로가 생산하고 스스로가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노동소득이 또 발생하고 생산자의 소득이 발생하고 그것이 다시 소비의 원동력이 돼서 돈이 돌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잘 나가는 협동조합들에 의해서 그런 협동조합들이 이제 마을기업들이 앵커가 돼서 또 다른 다양한 마을기업들을 이제 파생시키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마을기업의 협동조합들이 이제 때로는 이제 또 연대해서 2차 당사자 조직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또 유기적인 관계망들을 맺어 나가면서 거래 관계망들을 맺어 나가면서 이 내부 거래들을 많이 늘려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내부에서 거래가 순환되면서 부가가치가 쌓이게 되고, 그것이 일종의 이 경제적 가치가 순환하는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인데요. 결국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것은 뭐 주민들이 소비자로 점점 전락하는 이 주민들을 생산자와 소비자인 경우로 동시에 통합함으로써 이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면서 살린다라는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만드는 생태계가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구조. 코로나 역시 우리가 이렇게 역량 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망을 통해서 원활히 소통하고, 또 유능한 기업들과 뭐 다양한 이 주민 조직들이 힘을 합쳐서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외부의 충격들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순환 가치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엔 대단히 시사점이 있는 얘기라고 보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책 아젠다에 관한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강좌에서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댓글과 코멘트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